안녕하세요. 마음을 쉬게 하는 목소리, 포근한 편지함의 정혜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더 깊이 흐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연 속에는 한국의 50대, 60대 여성들이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외로운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쉬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말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몇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쉬고 싶다는 말은 늘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동반하고 늘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했던 인생의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윤정화 씨, 올해 62.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챙기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가끔은 손주들까지 봐주고 이 모든 일을 오늘도 그냥 해야 하는 일처럼 해내며 살아온 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넉넉하고 다정하고 성실한 분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저는요, 평생 쉬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순간 가족들이 힘들까봐 걱정이 먼저 든 사람이거든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단단한 책임감과 동시에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화 씨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상황이 먼저였고 자신의 감정은 늘 마지막이었고 자신의 피곤함과 아픔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없이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은 굳고 굳은 마음은 결국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화 씨에게 그 금을 만든 건 자녀들의 무심한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밥 좀 미리 해놔. 나 오늘 애 맡기고 늦게 들어가.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배고프니까 빨리 먹자. 그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는 엄마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었고 엄마의 하루를 들여다보지 않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고 엄마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태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집안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제가 투명인간 같았어요. 이 문장은 우리 세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적 소외의 모습입니다. 가사 노동은 사라지는 노동입니다.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쉬면 바로 티가 나고 잘해도 당연하고 못하면 문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화 씨가 바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엄마도 좀 쉬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그녀의 피로는 누적되고 서운함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정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애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건 느껴졌어요. 제가 뭘 바라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그걸 모르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 말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사랑해도 외로울 수 있고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관계의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평생 해왔던 노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엄마는 해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된 역할은 어머니의 마음을 점점 더 갇히게 만듭니다. 정화 씨는 딸에게 힘들다 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이렇게 반응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엄마 또 왜 그래? 엄마 요즘 예민해졌어. 엄마 잔소리야. 그래서 어머니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 집의 평화가 깨질까봐. 세상의 어느 모녀, 어느 가정이 엄마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늘 그 걱정을 먼저 합니다. 평생 가족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평안을 위해 자기 감정을 희생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정화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저는 엄마니까 말을 아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말을 너무 오래 아끼니 그 말이 제 몸속에서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이 돌덩이는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 표현하지 못한 분노, 전달되지 못한 서운함, 누적된 피로가 몸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 씨는 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쉬고 싶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은 놀라는 기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왜? 엄마가 뭐가 힘들어? 그 순간 정화 씨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구나. 이 대목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의 마음을 상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역지사지의 부재입니다. 자녀가 나쁜 게 아니라 자녀는 엄마의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엄마가 하루에 몇 번을 한숨 쉬고 몇 번을 허리를 붙잡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는지 그걸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엄마의 마음을 풀어내는 이야기이자 자녀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정화 씨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정혜 씨, 저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들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하거든요. 그녀의 이 마지막 말이 오늘 사연 전체의 핵심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고 효도도 아닙니다. 딱 하나 아주 단순한 말, 엄마도 힘들었겠다. 엄마도 쉬고 싶지. 엄마 마음 알아. 이 세 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위로하고 평생의 고된 노동을 인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언어입니다. 정화 씨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가사 노동이 힘들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친 이유는 노동의 양이 아니라 노동의 무게가 혼자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는 단지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지친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피로가 2배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고마워 라는 한마디만 받아도 피로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부분의 50, 60대 여성들은 평생을 살아오며 당연한 노동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칭찬도 줄어들고 고마움도 줄어들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며 자기 노동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엄마의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엄마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자란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해왔던 일을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도 그걸 대단하게 느낄 리가 없겠죠. 이 말은 슬프지만 참 정확합니다. 엄마의 노동은 너무 조용합니다. 쌓여도 티가 안 나고 멈추면 바로 티가 나고 가족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의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엄마가 힘들다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늘 강했고 엄마는 늘 괜찮아 보였고 엄마는 늘 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지사지 결여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의 감정을 헤아릴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자녀에게 엄마는 늘 있던 존재이고 늘 해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화 씨는 자녀에게 단 한 번도 엄마도 쉬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힘들 것 같아서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들은 언제나 자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아이들이 힘들까봐, 아이들이 부담 가질까봐, 애들까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엄마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외로움을 더 키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말해야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면 그 관계 안에서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정화 씨는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저는요, 가끔은 제가 이 집에서 서비스 직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밥 해주고 빨래하고 치우고. 근데 아무도 저에게 엄마도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정말 깊은 상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말까지 오기 위해 몇십 년의 침묵과 피로와 서운함이 쌓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당신은 힘들었어. 당신도 쉬어야 해.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온전히 나를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화 씨는 그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도 쉬고 싶다. 그 말을 꺼내는데 40년이 걸렸고 그 말을 듣는 딸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힘들 게 뭐가 있다고. 바로 이 순간 정화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저릿한 감정, 그 쓴 마음, 그 외로움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절망적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첫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자녀가 처음 들은 순간부터 관계는 새롭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심리학입니다. 역지사지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의 감정이 어떤 구조 속에서 생겼는지 상상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정화 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엄마의 마음을 상상해줘. 이것만 있다면 엄마는 자녀에게 수십 년의 수고를 보상받은 것처럼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정화 씨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자녀가 한번 말해주면 되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지. 엄마도 좀 쉬어. 이 두 문장만으로 그녀는 안도하고 울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정화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도 쉬고 싶다는 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숨입니다.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직장인도 모든 역할이 너무 무겁게 겹쳐진 삶에서 잠깐 쉬고 싶다는 말은 부족함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고백입니다. 관계는 상대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다시 열립니다. 정화 씨의 자녀들도 언젠가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엄마도 쉬고 싶다. 그때 그들이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정화 씨의 수십 년 외로움은 그 순간 눈물과 함께 녹아내릴 겁니다. 사랑은 큰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향한 아주 작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상상을 알아듣습니다.